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관련된 주제가 482쪽에 보면 소의 변경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소송의 변경이지 뭐. 그러면 우리 소송 종류 바꾸는 것도 있어. 영업정지 처분 무효로 확인 판결해달라 소송을 했다가 나 취소소송으로 바꿀래요. 소송 종류를 바꾸는 것도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 응? 행정소송끼리도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다만 어느 시점까지만 법원에 이제 바꾸겠다고 신청을 해야지 어느 시간을 넘어서면 안 바꿔줘 법원이. 응?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유의하면 돼. 자, 먼저 482쪽에서 보면 소의 변경이라는 주제가 있고, 소의 변경이란 동그라미 1번 소송을 변경하는 건 소송의 계속 중에, 그러니까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 그냥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누가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판정해달라고 청구한 대상에 대해서 그 일부나 전부를 바꾸는 거, 그죠? 청구한 사항의 일부나 전부를 변경하는 걸 말하며, 단순히 어떤 공격 방어 방법을 바꾸는 것은 소의 변경하고는 다른 문제다. 그는 소의 변경이 문제가 아니고, 소의 변경은 뭐 때문에 인정한대?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소송 경제성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효과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인정하는 제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또 동그라미 2번. 여기 이것도 그냥 읽고 지나가자. 교환적 변경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추가적 변경이라는 게 있다. 읽고 지나가. 교환적 변경은 예를 들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고, 소송 이거 바꾼다는 거 그런 거고, 추가적 변경은 원래 청구했던 거 놔두고 거기다가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해 놓고 거기다 또 어떻게 돼? 만약에 이거 위법은 맞는데 무효일 정도의 위법은 아닌 위법이 있다면 취소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취소 청구를 병합하는 거 있지. 그것도 무효 확인 소송을 취소하고 병합 청구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 교환적 변경이 그런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읽어보자. 우리 행정소송법은 소의 변경의 유형으로 소송 종류를 바꾸는 거와 그 다음에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두 가지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시장이 나한테 영업 허가 취소시켰어. 영업 허가 취소. 그리고 나 이거 잘못됐어 하고 소송을 냈어. 그랬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시장이 질 것 같은가 봐. 자기가 허가 취소한 걸 영업정지 처분으로 바꿔.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바꿔버려. 자기가 한 조치를.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지? 나는 뭘 대상으로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어? 허가 취소시킨 조치? 이걸 대상으로 소송을 냈잖아. 근데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자기가 한 허가 취소 조치를 없애버렸어. 그러면 내가 판결해달라고 청구한 대상이 없어졌어. 그러면 재판할 대상이 없어진 거야. 그럼 법원은 소송을 각하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어떻게 보면 나는 행정청이 알아서 소송 중에 취소시켜버렸으니까 그걸 다툴 이익도 없어. 소유익도 없어진 거고. 그치? 어쨌든 그거 각하돼. 그런데 그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행정청이 알아서 소송 도중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바꿔놨어. 근데 나는 바꾸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또 이것도 이제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 다시 어떻게 돼? 6개월 영업정지 처분해서 다시 또 소송을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럼 소송이 2번 진행되잖아. 그지? 이러면 국민만 시간 지연되고, 그지? 국민만 불편하잖아. 응? 그래서 어떻게 돼? 이게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원래 허가 취소를 영업정지 처분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소송을 제기한 국민 측도 그럼 나도 행정기관이 소송 도중에 바꾼 조치에 대해서 소송 제기한 걸로 나도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그 법원에 신청. 그럼 법원이 받아들이면 이제 행정청이 바꾼 조치에 대해서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던 때부터 바꾼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대로 소송을 이어가는 제도야. 그게 이제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소송을 바꾸는 거. 이 두 가지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민사소송법이 정한 이 청구의 취지나
취지를 변경하는 것도 이제 허용된다 하는 얘기지. 응? 청구 취지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비례원칙에 위반돼서 위법이다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가 이 비례원칙 말고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 주장 변경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가능하다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뭐 여기서 특별히 외울 건 없다, 그지? 그러면 첫 번째 소의 종류의 변경, 말 그대로 소송 종류를 변경하는 건데 동그라미 1번은 알아둬야 되겠지? 행정소송법 규정이야. 법원은 원래 취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해당 취소의 대상인 해당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 소송이나 또 취소 소송 이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래 국민이 제기했던 원래의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까지 원고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 내려서 소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게 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토막토막 쳐봐. 자, 1번을 보면 자, 국민이 원래 취소를 제기했다가 뭐로 바꿀 수 있대? 둘째 줄에 보면 당사자 소송이라는 행정소송 종류 당사소송으로 바꿀 수 있대. 그러니까 항고소송을 제기했다가 당사소송이라는 행정소송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응? 또 취소송 말고 다른 항고소송이니까 두 가지 더 있지? 무효등 확인소송으로 바꾸거나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배운 걸 토대로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청했는데 행정위원이 뭐 거부한 것으로 보고 거부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거부 처분 취소해라 승인을 했어. 근데 소송을 제기해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명확하게 자기한테 거부한 적은 없어. 그리고 거부 처분은 없는 거야. 그렇다면 내 신청에 대해서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거구나. 부작위라고 보고 거부 처분 취소했던 걸 부작위에 대한 위법 소송으로 바꿀래요. 이게 그지? 그래서 취소송을 당사소송으로 바꿀 수도 있고 취소송을 다른 항고소송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지? 근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원에 신청을 해야 돼. 응? 셋째 줄 끝에 넷째 줄 앞머리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죠? 신청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법원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바꿀 수 있다? 말이 돼? 국민이 이거 이런 재판 해주세요 청구했는데 법원이 야 싫어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재판해줄게. 법원이 마음대로 바꿔서 재판해줘?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 이게 중요한 포인트.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소송을 바꾸는 거는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야. 그리고 신청한다고 다 대주는 건 아니고 법원이 허가하는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지? 어쨌든 요 중요한 거 넷째 줄 나오면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직권으로는 소송 변경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간상으로 언제까지야? 응?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따라서 1심이나 2심까지 단계에서만 그것도 이제 그 판결 선고 전에 사실심 종결시까지만 변론적. 그러니까 대법원 올라가서는 소송 종류 못 바꿔요. 응? 1심, 2심까지만. 그래서 또 셋째 줄에 뭐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응? 그러니까 원래 기초가 되는 거는 아까 말한 무슨 거부 처분이 있는 걸 알았는데 부작위로 보아 소송 종류로 바꾼다. 이러면 이제 상황은 큰 다른 게 없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애초에 청구했던 거에 기본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기본 틀을 유지해야지. 기본적인 사항이 바뀌어 버리면 완전 앞서 제기한 소송하고는 별개의 소송을 따로 제기하는 거야. 다른 소송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 청구했던 거에 기초에는 큰 변동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그 범위 안에서 시간상으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그다음에 원고가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바꾸는 게 상당하다가 인정되면 법원이 허가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1번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1번을 다시 분석한 게 동그라미 2번. 자, 소송 종류 바꾸는 거. 취소송을 무효확인 소송으로 취소송을 부작위 항고소송끼리 바꾸는 거 가능하고, 그지? 항고소송하고 당사소송 간에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더 나아가
둘째 줄에 보면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판례예요.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자, 거기까지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법원은 소송 종류를 변경 신청을 받고 소송 종류 변경 신청 받고 법원이 변경 허가 결정을 하는데 소송 종류가 바뀌면 피고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응? 피고가 바뀌게 될 때는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변경 허가 결정 법원이 내린 경우 결정서 정보를 새로운 피고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그는 아주 중요하진 않아. 그 정도 읽고 싶어. 여기 1동그라미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야. 동그라미 1번이. 자, 동그라미 4번 읽어보자. 법원이 소송 종류를 변경 신청을 받고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면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송의 피고가 된 자 및 예전 소송, 그러니까 변경되기 전에 구소의 피고는 즉시 항고, 이 법원의 소변경 허가 결정 요것만 잘못된 결정이다. 상급법원의 그 부분만 다시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자, 뭐 그 정도 넘어가세요. 또 외우지 말고. 자, 동그라미 5번. 자, 법원이 소 종류 변경하는 결정을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종전에 제기했던 소송은 취하된 거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송이 언제부터 제기된 거로 봐? 종전의 소송을 제기한 때에 변경된 소송이 제기된 거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요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중요 단어야? 포인트 단어? 종전의 소를 제기한 때부터. 여기를 바꾸면 언제부터로 바꿀까? 법원이 변경 허가 결정을 내린 때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때부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송은 종전의 소 제기 때부터. 그지? 그 단어 위에 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자, 소송 종류를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소송기간 지켰는지는 변경되기 전의 처음의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중요한 문장. 6번. 그래서 1번, 5번, 6번 이렇게 세 부분이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6번은 어느 단어가 포인트야? 변경되기 전 처음의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질문해 보자. 자, 예를 들어 시장이 A라는 사람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영업정지 처분 내렸어요. 그런데 A가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려면 영업정지 처분이 있으면 알았다고 간주하자. 알았다고 치면 언제까지 취소해달라고 소송해야 돼? 90일 이내 곧바로 소송 간다고 쳐봐. 그치? 그러면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미 안날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안날부터 90일이 지나버렸어요. 경과했어요. 응? 그러면 이거 취소송 제기할 수 있나 없나? 이거 소송 제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기해봐야 법원이 각하시키니까 제기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머리를 써. 꼼수를 머리를 쓴 거야. 오늘 배운 거. 자, 취소하려면 기간 제한이 있지? 근데 무효 확인해달라고 무효 확인 소송할 때는 기간 제한 없지. 그러니까 꼼수를 써. 먼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기간 제한 없으니까 90일이 지났는데 먼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제기해서 자, 이제 그러면 이건 기간 제한 없으니까 받아들여. 법원이 이제 저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이 중대하고 명부해서 무효인가 아닌가 이제 심사하는데 나 취소송으로 바꿀래요. 이 사람 취소송으로 변경하겠대. 자기가 맨 처음에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던 걸 취소 소송으로 변경하겠대. 변경 신청. 자, 이거 변경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안 받아줘? 왜 안 받아줘? 변경 허가 안 내줄 거다. 왜 안 내줄까?
이렇게 이거 받아주면 어떻게 되지? 자, 요거 변경할 때 어느 때를 기준으로 소송 제기 기간 지켰는지를 따진다 그랬어. 처음에 소송,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야. 그러면 요 취소 소송을 요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한 시점이 요 때라고 하면 요 때를 기준으로 해서 취소 제기 요건을 기간 지켰느냐 따지는 거야. 그럼 이미 90일 지났잖아. 90일 지났으면 취소 제기 못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는 변경 안 받아주지. 이거 받아주면 머리 써가지고 꼼수 부려서 실제는 저게 위법은 좀 있지만 무효일 정도의 위법 아닌데도 일부러 무효 확인 소송을 내. 기간 제한 없으니까. 내놓고서는 싹 소송구 중에 이렇게 바꾸고 소변경을 신청. 이거 받아주면 취소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지난 이후에도 취소 제기 허용하는 모양새가 돼버리잖아.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변경된 소송 이거 기간 내에 제기했느냐는 처음에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해됐죠? 응. 자, 그거 중요한.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처분 변경으로 난 소외 변경. 여기도 1번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법원은 자 행정청이 소송 대상인 처분을 소송이 제기된 후 소송이 제기되고 난 후에 아까 이거 날로 설명을 했는데 또 칠판에 써놓으면 좀 더 저기 되겠지.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A가 있는데 그죠? 자 6개월 영업정지 내렸어.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응? 그래갖고 상대방이 기간 내에 제대로 소송을 제기했어. 취소해달라고 제기. 재판이 진행 중이야.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시장이 했다고 치자. 그러면 행정청인 시장 측이 재판 도중에 보니까 아무래도 질 것 같아.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상대방의 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조치였다. 이게 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가자마자, 그지? 그러니까 행정청이 어떻게 돼? 소송 도중에 바꿀 수 있어요. 소송 진행 중에 자기가 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서 알아서 취소해서 없앨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소송 도중에 뭐 했어? 아직 판결 나오기 전에 소송 도중에 시장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뭐로 바꾸냐? 예를 들어서 뭐야? 4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바꿨어. 4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 처분으로 원래 6개월 영업정지 처분했던 걸 이렇게 변경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된다? 아까 자 A가 소송 대상으로 삼았던 처분은 어떤 처분? 6개월 영업정지 처분. 근데 소송 도중에 시장이 이렇게 변경했다는 얘기는 원래 했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알아서 취소해서 없애버린 거야.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대상이 소멸한 거잖아. 행정청이 알아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또 목적이 달성됐어. 법원이 굳이 재판을 해서 취소 판결할 이유가 없어요. 판결할 대상도 없어졌고 이미 행정청이 알아서 취소했으니. 그러니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하라는 소송은 각하되는 거야 원래. 그치? 그러나 그럼 이 소송은 각하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4개월 영업정지를 줄여주지만 이것도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처음부터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하라고 또 소송을 내야 되는 거야. 그치? 이런 불편이 따르잖아.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소송 도중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송 제기해서 소송 제기된 후에 진행 중에 행정청이 원래 이 영업정지 6개월 정지 처분을 4개월 정지 처분으로 변경해버리면 원고인 A도 그럼 나도 시장이 이렇게 바꾼 거에 맞춰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 제기했던 걸 변경한 4개월 정지 처분에서 취소송 제기한 걸로 바꾸겠습니다 하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법원이 결정하면 이 소송은 이 4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6개월 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부터 제기한 거로 해서 그대로 이어서 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처분 소위 읽어보자. 그래서 법원은 행정청이 원래 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던 처분을 소송이 제기되는 후에 변경을 해버리면 상대방은 여기는 숫자 상대방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했다는 걸 안 날부터 60일 안에 법원에 신청을 해서 이 청구 취지 또는 소송 제기 원인을 변경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여기 숫자 60일 그리고 소변경은 다
신청이 있어야만 하는 거야.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건 있을 수 없어. 아, 국민이 재판해달라고 청구한 거 재판해야지. 청구한 건 놔두고 그거 말고 딴 거 재판해줄게 이럴 수는 없잖아. 법원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중요. 자, 이는 처분 변경으로 한 소외 변경은 취소 소송, 무효 등 확인 항고 소송 중에 취소과 무효 확인 소송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적용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처분 변경에 따른 소외 변경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용어를 잘 봐. 야, 처분 변경이면 원래의 처분이 있고 이걸 다른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말이잖아. 처분 변경. 근데 부작위라는 거 아무런 처분이 없는 상태인데, 그지? 변경시킬 처분이 없는데, 그지? 그 처분 변경에 따른 소송 변경이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게 포인트. 동그라미 2번에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처분 변경이란 소외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응? 시험에 잘 나와요. 꼭 알아두세요. 1번, 2번. 다른 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뭐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 변경으로 한 소외 변경 이랬는데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서는 동그라미 2번만 보세요. 오늘 2번 보면 자, 청구의 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에 제기했던 소송이 취하되고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변경 결정이 허가 결정이 내려서 변경이 되었을 때 새로운 소송에 대한 제소 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외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는 그 소외 변경이 있을 때 있죠?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키워드는 원칙적으로 소외 변경이 있을 때, 응? 아까 뭐하고 구별해야 돼? 소송 종류 바꾸는 거하고 거기 때는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죠. 근데 여기는 소송 종류를 바꾸는 건 아니고 소송 종류는 그대로 놔두고 왜 이거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지 청구하는 이유, 취지, 뭐 이런 거 원인 이런 거 바꿀 때 그때는 뭐야? 그 소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대. 응?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소변경 신청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생각하면 돼. 소변경에다가 신청이 있을 때. 두 개, 그거만 하나 알아두면 돼. 자, 그 다음에 시험에 훨씬 더 잘 나오는 거. 자, 항고소송 제기의 효과 답이 여기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행정심판에서 공부했던 거랑 똑같은 논리 체계. 우리나라 무슨 뭐를 원칙으로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소송 대상인 원래의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멈추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응? 그래서 뭐를 원칙으로 삼다고? 집행 부정지 원칙을 하는 거죠. 거기에 뭐 중복제소 금지는 뭐 논점도 안 되니까 응? 놔두고. 자, 원칙 집행 부정지 원칙 법 규정 어떻게 돼 있다고? 하여튼 소송 제기해도 소송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 주지 아니한다. 이게 법 규정. 이걸 집행 부정지 원칙을 택하고 있다 그래요. 자, 의의 그 정도 보고요. 3번에 보면 예외로서 집행 정지. 근데 괄호치고 뭐 소극적 가구제 있죠. 그래서 가구제란 단어를 설명했어. 가구제가 그 한자 말로 가가 임시를 뜻해.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풀었으면 임시구제제도지. 그러니까 재판을 청구해서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그 엄청 걸리는 시간 동안에 행정기관이 막 집행을 해버리고 후속 조치를 해버리면, 그지? 가장 전형적인 게 뭐야? 예를 들어서 너 불법 건물 줬으니까 어제까지 철거해라. 한 달 내 철거해라. 철거명령 위법이하고 소송을 냈어. 그럼 철거명령 위법이냐니 판결 나오려면 2개월, 뭐 1년, 2년 걸린단 말이야. 그 사이에 어떻게 돼? 한 달 내에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하겠다 그래서 소송은 진행되고 있는데 판결 나오려면 한참 걸리고, 그러면 행정처가 한 달 지나면 와서 강제 철거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강제 철거 끝나버리면 철거명령 위법이라고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은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종 판결 나오기 전까지 일단 막아달라. 임시로 막아달라고 청구하는 게 필요하지. 그게 임시구제제도. 그래서 여기 가구제제도, 임시구제제도는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두 가지가 뭐뭐 있어? 응? 국민한테 불이익 준 거 일단 멈춰주는 제도. 철거명령 판결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춘다. 그럼 판결 나올 때까지 후속조치 강제청을 이거 못 들어가는 거죠, 행정청. 응?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래? 동그라미 2번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뭐 있어? 가구제 제도의 유형으로는 소극적인 집행정지와 적극적인 가처분 또는 임시처분 제도 두 가지가 있다. 응? 그러면 소극적인 집행정지는 주로 국민의 소송 대상인 이제 불이익한 조치를 판결 나올 때까지 멈춰주는 제도예요. 응? 임시처분 내지 가처분이란 건 판결 나올 때까지 국민한테 법원이 이익되는 조치를 임시로 해주는 조치야. 응?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자 거기 써놨나? 두 번째 줄에 우리 행정심판에서는 두 가지를 다 규정해놨어. 집행정지도 결정해줄 수 있고 임시처분도 내려줄 수 있게 돼 있어. 행정심판위원회가. 그치? 근데 행정소송법은 하나만 인정하고 있어. 뭐만? 집행정지만 인정하고 있지. 임시처분 내려주는 거, 임시처분 또는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소송에서는. 그 조임을 동그라미 2번 꼭 알아두세요. 네. 자 그러면 쌍가루 2번 행정소송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동그라미 1번. 첫째 끝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소송 대상인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자 밑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 옆에 빈칸에다 써놓으세요. 그 행정심판에서는 어느 정도의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집행정지 해주게 되냐면 중대한 손해라고 돼 있어요.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 결정도 해줄 수 있게 돼 있어. 근데 중대한 손해보다 더 엄격하게 좁게 보는 게 바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응? 소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단어를 쓰고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응? 그래서 그 단어를 구별해야 된다고. 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제일 중요. 그럴 때 셋째 줄 법원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신청 또는 직권. 그래서 뭐 해줄 수 있어? 효력을 일시 멈춰줄 수 있고, 그렇지?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전부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 다만 효력을 정지시키는 건 가장 강력한 겁니다. 효력을 정지시키는 건 처분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은 임시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라 가장 강력한 거로 굳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아도 그보다 약한 집행을 정지시켜주거나 절차의 속행만 정지시켜줘도 충분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효력 정지 결정까지는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 그것도 중요한 문장. 예를 들면 야 우리가 쉬운 자 어떤 사람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어요. 자 철거 명령 받고 취소해달라고 상대방 국민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철거 명령 효력 정지 신청했어요. 철거 명령 판결 나올 때까지 철거 명령 효력 정지시켜달라고 신청. 자 이거 허용할까 안 할까? 법원이 효력 정지시켜달라는 신청 허용할까요 안 할까요? 응? 응?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안 해줘요? 왜 안 해주고? 왜 안 해줘?
아니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예. 아니요. 이거는 이제 임시로만 해주는 거죠. 최종 이거 취소는 철거명령이 위법인지 아닌지 심사해서 최종 취소 여부를 판정하는 거고, 최종 취소 여부 판정 나오기 전까지 철거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효력정지야. 근데 생각해봐요. 행정청 입장에서 보면 철거명령에 안 따르면 뭘 해야만 그 철거명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후속 조치인 강제 철거를 해야만 되잖아. 철거명령만 내려내는 상태에서는 달성이 안 되고, 철거명령을 안 따르면 그 다음 조치 계고 처분 내리고 그 다음에도 안 하면 이제 대집행 실행 강제 철거를 해야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굳이 철거명령을 취소하러 송환 단계에서 효력정지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결정을 내줄 필요 없고, 후속 뭐 못해. 후속 조치 그만 중단해라. 응? 후속 조치를 정지하는 결정만 내려줘도 돼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잖아. 후속 조치가 뭐야? 강제 대집행 실행 조치 하지 마라. 실행 조치 정지 못하게끔 집행 후속 절차의 속행 또는 집행 조치 멈춰주는 결정만 해도 행정적으로 강제 철거로 못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마찬가지로 세금 부과 과세 처분이 있어. 세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고 상대방이 세금 부과 취소하러 요청했어. 세금 부과 효력 정지 결정 내려줄 필요가 있어? 행정위원회에서 세금 부과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 계속 안 내면 상대방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로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그 여러 후속 조치가 있어야 세금 부과의 목적 달성하지. 그럼 법원으로서는 세금 부과를 멈추지 말고 후속 조치를 못하게 행정청 그 다음에 재산 압류나 강제로 경매하는 조치 멈춰라. 이것만 결정해도 상대방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죠? 판결 나올 때까지 강제 압류당할 위험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때는 굳이 효력 정지까지 할 필요는 없고 뭐만 하면 된다. 후속 집행을 멈춰라. 후속 절차를 멈춰라. 이러면 결정해줘도 충분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응? 그래서 예를 든 거야. 그래서 마지막 두 줄. 효력 정지는 집행이나 절차만 정지해줘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주지 마라. 이런 취지예요. 그죠? 네. 여기 1번 되게 중요. 그래서 여기 써놨네. 내가 동그라미 2번에. 행정심판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지?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써놓고 있다. 응? 좀 다르다. 응? 자, 그러면 요 법조문을 다시 잘근잘근 쪼개놓은 게 설명하는 게 그 다음 얘기야.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기 위한 요건 1번. 자, 여기서 비교해보자. 요걸 갖고 얘기를 하면, 자,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 이게 돼야 됩니다. 제기. 이걸 우리가 본안소송이라고 일컫는. 그 본안소송은 본질이고 중심인 소송이야. 응? 영업정지 처분 이러이러해서 위법이니까 취소송 제기해야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뭐 하는 거야? 판결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집행정지 해달라고 이제 신청 또는 직권을 집행정지 신청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요게 있어야 집행정지가 여기다 합쳐져서 청구가 될 수 있는 거지. 이 취소송이 없으면 집행정지만 신청하는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즉 적법하게 본안소송이 제기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응? 그래서 기획법문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해 주는 건 적법한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걸 전제로 한다. 응? 이때 시험에 중요한 건 니은입니다. 니은. 자, 집행정지 신청은 가장 빨리 하는 건 언제 할 수 있어요? 응?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하는 게 제일 빨리.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하면서 동시에 이거 판결 취소 여부 판결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처분 효력 멈춰달라. 응? 그래서 법원 우선 급한 게 법원이 이거야. 이거부터 먼저 결정해줘야 돼. 응?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 내리면 판결 나올 때까지 영업 계속하면서 재판 진행하는 거지. 응? 응. 자, 가장 빨리 하는 건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 하고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딸랑 신청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취소 소송이니 무효 확인 소송이니 뭐 이런 게 이게 제기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이게 있어야 이게 몸통. 본안 소송은 몸통격이야. 몸통이 있어야 꼬리가 달라붙을 몸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몸통이 없이 꼬리만 어디 가서 붙냐 이거지. 이거는 가서 들러붙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가장 빨리 하는 건 취소송 같은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 응?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 그 다음에 얘기도 보자. 그러면 이 적법하게 취소소송 같은 본안소송이 제기되는 걸 전제로 하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둘을 동시에 신청해서 이게 다 받아들이려면 취소소송도 소송기간 지키고 뭐 소송 요건을 다 갖춘 적법한 제기해야 되고 또 집행정지 신청하는 것도 요건을 다 갖춘 둘 다 요건을 다 갖춘 거래야 이게 같이 다 받아들여지는 거야. 응? 근데 취소소송 제기 이거 요건이 구비가 안 됐어. 구비가 안 되면 취소소송은 각하 판결이 나올 거야. 각하되면 취소송 제기가 없었던 게 되는 거지? 없어지지? 그러면 몸통이 사라지면 법원이 설령 집행정지 결정을 해줬던 것도 들러붙어 있어야 될 몸통이 사라졌으니 집행정지 결정도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판례 1번이 그거예요. 응? 판례 1번을 읽어봐. 자,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 취소소송 같은 게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집행정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셋째 주부터야.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줬대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줬더라도 그 후에 어떻게 돼? 몸통인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본안소송이 취하돼 버리면 몸통이 사라진 거다. 그러면 집행정지만 결정만 홀로 남아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거야. 응? 따라서 몸통인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않는 상태가 돼 버리면 법원이 내렸던 집행정지 결정은 당연히 자동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그걸 다시 취소하는 조치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몸통이 사라지니까 거기에 달라붙어 있었던 집행정지 결정도 자동으로 같이 소멸해 버린대요. 응? 1번 중요한 판례였고 알아두고요. 2번 판례 중요하네요. 자, 2번 판례를 보니까 자, 우선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 자, 줄여서 집행정지해달라고 원고가 신청했대, 법원에. 응? 행정처분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법원이 심사해야 될 거는 뭐야? 이거 아까 읽은 대로 이거 지금 집행을 정지시켜 놓고 처분이 위법인가 이거 본안소송 재판을 집행을 정지 안 한 채로 그대로 진행해 버리면 나중에 얘가 소송에서 이길지도 모르는데 승소 판결을 얻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이걸 막아줄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이게 집행정지 해주기 위한 요건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원고가 나에 대한 처분 집행 정지시켜 주세요. 법원에 신청 들어갔어. 그럼 법원은 이 법이 정한 아까 말한 집행정지 내려지기 위한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해서 집행정지 해줄까 말까를 결정할 일이지 원래의 처분이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집행정지 신청 들어온 상태에서는 그것까지 심사 안 하면 안 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정지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집행정지 결정을 해줄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심사할 일이지
원래의 처분이 위법인가 적법인지는 본안 심리 후 거기서 결정할 문제다. 그래서 양자는 구별이 되는 거야. 원칙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넷째 끝에 나아가 집행정지는 부정지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본안에서 자 여기 중요한 단어. 자 집행정지는 문장에 줘. 집행정지는 밑줄 친데 집행정지는 그 밑에 줄 본안에서 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 나면 상대방이 승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일 때 집행정지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법원이. 아니 생각해봐. 야, 얘가 재판에서 이겼는데 판결서 받아서 승소 판결서 받았는데 이미 아까 건물 철거 명령 안 따른다고 행정청이 이미 철거 다 끝내버렸어. 근데 철거 명령 위법이라고 취소 판결에서 승소 판결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철거 다 끝나버린 거. 그런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집행정지야. 그렇다면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승소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주는 거지. 상대방이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정지해 주는 것은 그는 원래 이 제도의 취지에 안 맞는 거다 이거야. 응? 따라서 여기 중에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구제수단이 임시 구제수단이란 점. 결국 집행정지 신청 들어왔어. 응?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돼?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면 요건에 포함시켜야 된다. 응? 그러면 거기서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면 어떻게 돼? 각하되겠지? 각하되면 집행정지 신청도 당연히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법한 본안 청구가 전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본안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고 얘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야 집행정지 해준다. 응?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면 법원이 이번에도 아까 얘기했었잖아. 저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방송심의위원회 여기서 MBC로부터 해서 여러 방송 언론사가 무슨 이렇게 방송한 거 공정성 어겼다 그러면서 응? 저 제재 조치 내렸거든. 그거에 대해서 취소송 들어가 있고 집행정지 신청 같이 했는데 법원이 다 지금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고 있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고 있다는 얘기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원고 측이. 응? 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승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정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2번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돼요. 1, 2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는 아니 집행을 정지시켜준다? 그럼 정지시킬 대상인 처분 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뭐 보면 되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기간 다 지나버렸다. 정지시킬 게 없죠? 기억은 그런 거고. 자 니은에서 셋째 줄 마지막 줄 거부처분 또 뭐 하나 부작위. 응? 자 거부처분하고 부작위 마지막 줄에 있죠. 응? 485쪽에 맨 밑에 줄 거부처분하고 부작위는 집행정지 10개 말해서 집행정지 그 속에 효력정지 집행정지 절차정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대상이 그 인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매우 중요. 왜 안 된다고 볼까요? 응? 왜 안 된다고 봐? 자, 우리 저번에 행정심판에서 했잖아. 자,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는 신청을 전제로 하죠? 신청을 했어. 거부처분이 내려졌어. 자, 그러면 거부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다고 치자. 소송을 제기하고 이거 거부처분 집행 효력 정지해달라. 신청했다고 치자. 그럼 이 신청을 받아들여서 법원이 거부처분 효력 정지한다고 결정해보자.
효력 정지한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된 거야? 응? 거부 처분이 없어진 상태가 임시로 되고, 거부 처분이 없어진 상태가 임시로 되고, 마치 뭐야? 신청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만 되고 상대방이 신청했던 뭔가를 임시로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거부 처분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임시로 돌아갈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익이 없어요. 거부 처분 정지시켜봐야 상대방이 임시로 얻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어. 이거 이게 집행 정지도 뭔가 정지를 해줌으로써 임시적으로나마 상대방이 구제되는 어떤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해주는 건데, 정지시켜봐야 아무것도 임시로 구제되는 법적 이익이 없다. 응? 신청을 받고 부작위 응답 안 해. 그러면 부작위가 위법이니까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확인 판결해달라. 확인 소송. 이게 본안 청구지? 정지시켜달라?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정지시킨다는 게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 부작위라는 건 정지시킬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응?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집행 정지라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응? 자, 다음 페이지 보면 판례가 둘 나오는데 똑같은 논리예요. 거기 뭐 디귿 미음인데 그건 건너뛰어도 괜찮아. 그건 뭐 앞에 부관 1권에서 부관 공부할 때 다 그때 하고 오는 거라 여기서는 굳이 안 됐대. 자, 판례 1번. 자, 키워드는 뭐예요? 첫째 줄 보니까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나왔죠? 어떤 사람이 투전기 업소. 투전기 업소가 속칭 빠찡코예요. 빠찡코. 응? 빠찡코가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법률에서 쓰는 용어는 투전기 업소. 빠찡코. 도박이지 도박. 그지? 자, 투전기 업소 허가. 이 사람 허가 받았나 봐. 허가 받았는데 유효기간이 한 5년 되나 봐. 예를 들어 한 번 허가 받으면 허가의 유효기간 5년으로 한다. 그럼 5년 다 돼갈 때 갱신, 즉 연장받으려면 또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신청을 받고 행정위 심사해서 다시 갱신, 즉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지를 결정하는데, 이 사람이 업자가 연장, 갱신 신청을 했지. 근데 거부당했어. 그래서 연장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 내려졌고, 자, 소송 대상은 거부 처분 취소송을 낸 거야. 그지? 거부 처분 취소송을 내면서 뭐 했대? 이 거부 처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했지. 그지? 근데 그 정지 신청 받아들일 수 있대? 없대. 이유는 뭐래? 아니, 정지시켜줘봐야 법원이 설령 정지 결정을 내려준다 해도 거부 처분이 임시로 없었던 상태가 돼서 거부 처분이 있기 이전의 신청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만 될 뿐. 아무것도 법적으로 임시로 얻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대잖아. 정지시켜줄 실익이 없어요. 법률적 이익이. 그러니까 효력 정지 이런 거 대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지? 2번 똑같아. 2번 판례 뭐야? 교도소장이 접견 신청을 받고 불허 처분했대잖아. 불허 처분이 뭐 거부 처분이지 뭐. 접견 신청 거부한 처분. 똑같아. 불허한 처분 취소해달라고 취소송 대상, 거부 처분 취소송 대상이 했고,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했는데 똑같은 논리로 정지시켜주고 신청 시점에 신청 상태로 되돌아가는 결과가 됐든 아무것도 임시로 얻어지는 이익은 없다. 응? 안 돼. 이게 잘 나오는 사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정지 대상이 안 된다. 응? 또는 그렇게 말하는 거 정지의 이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러면 자, 이거 임시로 정지시켜 놓지 않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상대방한테 회복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어느 정도의 손해래? 판례가 말했어. 기억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이런 정도의 손해를 말한다. 어떤 손해? 원상 회복이 어렵거나 또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 원상 회복이나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 같고는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는 그건 당연하고, 거기다가 물론 첫째 끝에 금전 보상만으로는 뭐야? 사회 통 무형의 손해 이렇게 돼 있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회복이나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 또 하나는 뭐야?
금전 보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금전 보상,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만으로는 참고 사회 통념상 참고 견디기 견딜 수 없거나 현재 참고 견디기가 현재 곤란한 유형 무형의 손해.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대. 다만 그 넷째 줄 손해의 규모가 얼마 이상 이거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대요. 손해의 규모가 뭐 1억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나한테는 1억의 손해가 나면 나한테는 참고 견디기가 현재 곤란한 손해야. 근데 우리 삼성전자 회장님한테는 1억의 손해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 어떤 객관적인 액수 갖고 따질 수는 없는 거고 그는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마다 이게 그 사건 당사자인 원고에게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냐 아니냐 이거는 사회 통념 기준으로 따져야지. 그걸 획일적인 액수로 딱 얼마 이상이 참고 견디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자, 기억번 되게 중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어떤 처분 효력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정지해 줌으로써 얻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 뭐하러 정지 결정해줘? 공익을 위해서 계속 효력 유지시키지, 그렇지?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그 정지 결정을 해줌으로써 원고가 얻는 법적인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만 정지 결정해 줄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들 나왔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인종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다. 집행정지 못 들어준다. 사례가 있어. 그렇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본 사례. 자, 1번 판례의 키워드. 사업자가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정도의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정도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기업체가 있는데 그 기업에게 예를 들어 돈 100억 원 부과했어요. 납부하라고. 그 100억 원을 부과하던 업자가 소송을 냈어요. 100억 원 부과는 이러이러해서 위법이다. 취소해라. 소송 내놓고 근데 소송 냈어도 원칙은 어떻게 돼? 납부 기간 내에 내야 되는 거잖아. 돈을 구해서. 부정지 원칙이니까. 그지? 내야 되는 건데 이 사람 이제 신청을 한 거야. 이거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납부하는 거 멈춰달라는 거지. 납부 안 해도 되게끔 효력정지, 집행정지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지. 이게 받아들여지면 판결 나올 때까지 납부 안 해도 되니까. 그걸 신청을 했어. 그런데 읽어보면 그 기업이 지금 경제적으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그걸 기한 내에 납부를 하도록 강제한다면 이거 완전히 그 기업이 망할 우려가 있다.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을 우려가 있다. 그러면 기업이 망할 우려도 있다는 거야. 그런 정도가 되면 이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줘야 된다 하는 취지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 여단을 기억할 것.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정도다. 정지 안 시켜주고 재판 진행하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얻더라도 다 망해버린 다음에 승소 판결 내려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했다.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한 번 들으면 알 거야. 자, 2번을 보니까 이 사람 적으로 근무를 했나 봐. 아마 특히 이공계, 그지? 이공계 쪽 그 대학생들 졸업생이나 이공계 쪽은 현역으로 군대 가는 대신에 무슨 이런 방위산업사 이런 그런 데서 좀 길게 근무하는 거야. 군복무 기간보다 좀 길어. 한 3년 정도 근무를 해. 월급 받고 근무를 하는데 그거를 군복무로 쳐주는 거야. 이공계 형들은. 그런 제도가 특례 보충력 제도라는 게 있어. 응? 산업체 병력 특례 보충력이지. 그래서 근데
아 이거 할 때마다 생각나는데 옛날에 그 가수 싸이가 그 특례 보충력으로 근무했다는 거 알고 있어. 자기 뭐 그 작은 아버지인지 뭐 어디 회사에 가서 그 군복무 대신에 가서 근무 특례 보충력. 근데 이제 뭐 다른 연예인이 이제 뭔가 적발이 된 거야. 뭐 그런 거를 했는데 제대로 근무를 안 하고 뭐 했다. 그래갖고 연예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어. 그리고 싸이가 걸렸어요. 그래갖고 싸이는 아마 군복무를 다 마친 거로 돼 있었는데, 응? 조사 들어가가지고 딴 사람 때문에 조사가 다시 돼가지고 싸이 보니까 언제 저기 근무했다고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날 어디 가서 공연한 거야. 이게 안 맞잖아. 이거 뭐지 들통나갖고 다시 못 내렸어요. 거기서 산업체에서 근무한 거 있지? 닭광 그 근무 안 한 걸로 인정해. 다시 현역 복무 판정 내. 현역 병역 징집 처분 내렸어. 그 현역 가서 근무했어. 그 싸이 열받았어. 뭐 했어? 네, 자기 현역병 징집 처분 취소해라. 취소 냈어요. 응? 속 내고. 근데 원칙대로 하면 저 현역병 징집 처분 소송했다는 이유로 안 멈춰요 효력이. 그러면 기간 내 입대를 해야 되잖아. 나 입대라는 기간 내. 입대하고 계속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취소해라 속 내고 법원에 모신 척 같이 했어. 이거 효력 정지해달라. 입대 안 해도 되게끔 판결 나올 때까지 정지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1심 법원 재판법원 정지 안 해줬어요. 정지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 입대해야죠. 입대해서 속도 싸워서 계속 고등법원 판결 나왔어. 응. 저 산업특례 보충력 그거 인정 안 하고 여기 뭐 위반 사실 증거 분명하고 산업특례 공부한 거는 인정 안 하고 현역병 징집 처분한 거 아무 잘못 없다. 촉법으로 판결 난 거야. 2심에서 싸이가 졌어요. 1심 판결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1심 판결에 승복 못한다. 다시 군대 들어가서 근무하면서 고등법원에 또 청구한 거야. 2심 청구. 응? 2심 청구하는 거 우리가 항소한다 그래. 응? 뭐 청구하면서 또 뭐 신청했어? 집행정지. 또 신청한 거야. 근데 고등법원도 정지 신청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뭐 공부하는 거지. 응? 그러다가 막 2심 판결도 졌을 거야. 내가 알기로. 정확히는 안 돼. 2심 판결도 진 것 같고. 그러면 한 번 더 남았는데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아마 소송하는 동안에 현역 복무기간 거의 다 채운 거지. 현역 복무기간이 뭐 1년 얼마니? 18개월 하나? 1년 6개월 하는 거지? 그냥 뭐 소송하는 동안에 거의 현역 복무기간 다 채워가니까 그냥 고등법원 판결로 끝내고 대법원까지는 안 가고. 그 다음에 반송 모드로 갔대. 그 반송하는 모드로. 응? 그리고 하여튼 제대 후에 열심히 위문 공연 다녔는데 군부대 공연은 무료로 열심히 참여하고 국방장관 표창도 받고 그런데요. 싸이 하면 그 집행정지 사건 신청이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읽어보면 이 사람도 지금 산업체 무슨 특례 보충력으로 근무를 해서 두 달 남겨놓은 상태야. 그 2달만 근무하면 일단 근무한 거로 인정이 된단 말이야. 군대 마친 거로 인정이 일단 되는 거야. 근데 2달을 못 채우고 지금 현역병 징집 처분이 나온 거야. 그치? 그러면 2달을 못 채웠으니까 근무를 마치지 않은 게 되는 거고 군복무를 현역을 가서 또 현역 복무기간을 또 채워야 되는데 만약에 현역으로 들어가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 사람 승소 판결 받으면 어떻게 돼? 응?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연속해서 2달만 근무했으면 군대 다 마친 거로 될 텐데 2달을 못 채워서 이거 근무 안 한 게 되고 가서 현역으로 또 몇 개월 또 근무했고 그치? 승소 판결 나올 때까지 이 사람 굉장히 이중으로 군생활을 하는 군복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되고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그러니까 지금 현역병 유형 처분 취소해달라고 송하면서 나 2달만 저 탄업체 특례 보충력으로 2달만 더 근무하면 일단 군복무를 일단 마친 거로 일단 인정이 돼서 나중에 현역병 징집 처분 취소받으면 그러니까 군대로 바로 안 들어가고 취소받으면 나는 이중으로 근무 안 하게 되니까 이거를 이 현역 입대하는 거를 정지시켜 달라는 거 인정해 준 거야. 응? 그래서 또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3번도 시험에 나왔네. 자, 이 사람이 지금 범죄 혐의자로서 지금 상고심에 이르렀대. 상고심이면 어느 단계야? 대법원. 마지막 지금 재판 단계야. 이 사람 예를 들어 뭐 이런 경우 있었던 거야. 1심도 유죄, 2심도 유죄 이렇게 생각해보자. 응? 이 사람 지금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있어. 마지막 대법원 단계에서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이 사람 운명이 결정되는데 지금 이 사람 안양교도소에 있어. 안양교도가 서울에서 가까운 교도소지. 응?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변호사 로펌 같은 이름에서 도움을 받고 있어. 대법원 지금 재판을 준비하고 있어. 그지? 근데 갑자기 안양교도소에서 어디로 이송 결정이 내렸어? 저 경상남도 진주교도소로 이송 결정이 내렸어. 그럼 수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지? 이 사람 뭐야? 자기 교도소 이송시키는 결정 취소해라 소송하면서 그 이송 결정 판결 나올 때까지 중단해달라는 거야.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한 거야. 일리 있다 이거지. 이 사람 그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 수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 가면 변호인하고 제대로 만나기가 어렵게 되고 변호사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고 그러면 유죄 판결 나와버리면 어떡하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 교도소의 이송 결정, 교도소 이송 결정은 판결 나올 때까지 중단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정도 거기까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반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야? 뭐 집행정지니 효력정지니 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거. 응? 대표적이요. 1번도 있는데 1번은 그렇게 잘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1번은 뭐야? 그 보건복지부 고시. 이게 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거 이거 취소해라 소송하면서 제약회사가 어떻게 했어? 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했는데 결론은 효력정지 효력정지 시켜줄 만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사례. 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제약회사의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 기업 이미지 훼손, 신용훼손 등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랬고 재밌는 사건 뭐가 있었지? 재밌는 사건은 3번 같은 거 봐봐. 3번. 자, 3번을 보면 유흥 적개업 영업허가지? 그냥 쉽게 말하면 술집 영업허가야. 근데 어떤 사람이 술집 영업허가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뭘 위반했는지 못 당했어. 허가 취소. 이 사람 어떻게 돼요? 허가 취소한 거 위법이다. 허가 취소 처분 취소해라 하고 취소문 제기해서 소송 제기해놓고 뭐 했대? 허가 취소 처분 효력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한 거야. 판결 나올 때까지. 그지? 근데 야 설령 허가 취소시킨 행정기관의 조치가 위법이다 하더라도 나중에 위법이라서 영업을 못하게 될 거야.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일단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면 위법한 영업정지 때문에 받은 손해 충분히 돈으로 손해배상을 통해서 충분히 다 부채될 수 있는 거야. 이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거기 보면 허가 취소로 이 사람 5천만 원의 시설 투자를 했는데 그죠? 그 시설 투자 회수 못할 우려가 있다 했지만 충분히 다 나중에 승소하면 위법한 허가 취소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다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그런 손해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안 받아들이는 사례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런 정도로 보고 5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5번 판례는 뭐야? 뭐 여러분 뭐 몰디브 항공노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경쟁 항공회사에다가 어떤 국제 항공노선 배분해준 조치에 대해서 그죠? 그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서 집행정지 신청했는데 집행정지 안 받아준 사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뭐 있어요? 밑줄 친 데봐. 경쟁하고 있는 항공회사에 대해서 항공노선 면허 내줌으로 인해서
이 소송을 제기한 이 항공사의 노선 점유율이 감소됨으로 인해 경쟁력 떨어지고 대내적 신뢰도가 감소되고 그 연계 노선망 개발이나 다른 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이런 손해 정도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가지고 다른 항공사에게 항공노선 면허 내준 조치 효력 정지할 그럴 정도의 손해는 아니다. 응? 예, 그 다음에 두 가지 요건이 있죠. 네 번째, 공공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집행정지나 효력정지를 해줌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손해를 가지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못 해준다는 겁니다. 응? 즉 그게 없어야 돼. 그래서 기획본이 법조문이야. 집행정지를 해주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집행정지 허용 안 된다. 응? 기억 한 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니은도 기억에서 말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용 안 된다 할 때 공공복리란 그 소송 대상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한다. 이 기억을 갖추시죠. 자,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이거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만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허가할 수 있다. 응? 본안 여기서 누가 올라왔어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우리 분석할 단어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 이 부분입니다.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 자, 본안 청구는 아까 이런 거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했어. 이게 취소 청구. 이게 본안 청구예요. 영업정지 처분 이러이러해서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이게 본안 청구야. 근데 이유 없다는 얘기는 뭘까? 여기서 영업정지를 받은 A가 이러이러해서 위법하다라는 주장 하나도 안 맞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본안 청구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으면 무슨 판결하지? 기각. 달리 말하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 원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승소 가능성 없음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거. 자, 말은 표현은 이렇게 쓰고 머릿속으로 이해는 이렇게 하는 거죠. 원고의 승소 가능성 없음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럼 여러분 아까 나왔잖아. 집행정지는 적어도 상대방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해주는 거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는 해줄 수 없다는 말이야. 이거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게 명백하지 않아야만 집행정지 해줄 수 있대. 그러면 승소 가능성 없다는 게 명백하면 집행정지 해줄 수 없다는 얘기야.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여야 집행정지 해줄 수 있다. 응? 그거 알 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요거 디귿번 우리 판례는 이거를 집행정지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즉 승소 가능성 없다는 점이 전혀 없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요건 중에 하나로. 응?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논리적으로 당연하게 요구되는 요건으로 보고 있어요. 보세요. 판례 1번은 그렇고 그래서 2번 봐. 지금 읽은 거. 판례 2번에 보면 집행정지는 상대방이 승소했을 때를 대비해서 임시로 회복하기 위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즉 처분의 취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취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다른 말로 보면 승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 준다는 것은 집행정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력 정지해달라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 받고 법원이 심사할 때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결정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된다. 응? 뭐요? 자, 집행정지 결정 절차 이미 했습니다. 아까 뭐예요? 동그라미 1번.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응? 신청받아서 할 수도 있고 법원이 신청 없어도 알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직권으로. 네, 그럼 넘어가세요. 네. 그 다음에 자, 5번도 다 한 거야. 집행정지 결정의 범위는 자, 세 가지 중에 효력을 정지할 수도 있고, 그죠? 집행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절차를 정지시킬 수도 있어요.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도 있다. 응? 아까 다 한 거죠. 효력 정지는 최후에 하라. 그지? 다른 거 갖고 안 될 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이때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네요. 법원이 내리는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 피고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있어요? 관계행정청에게도. 그리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응? 중요합니다. 두 줄. 이걸 예를 들면 이거 말고 이걸 예를 들면 자, 시장이 A한테 공장 건축허가 내줬어요. 공장 건축허가 처분. 자, 그런데 인근 주민이 뭐였어요? 공장 건축허가를 대상으로 취소해달라 소송하면서 자, 주민의 입장에서는 소송 제기한 것만으로는 공장 건축허가 효력 안 멈춰요?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공장 계속 지어요? 소송 도중에 공장 다 지워버리면 이 소송 재판할 실의가 없다고 각하시켜버려요. 인근 주민은 뭐가 필요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건물 공장 못 들어서게 하려면 공장 건축허가 내준 거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서 공장 건축허가 효력 판결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고 신청해야 돼. 그래서 이거 뭐 효력 정지 같은 걸 신청, 공장 건축허가 이거 효력 정지 신청을 해. 효력을 정지시켜달라 판결 나올 때까지. 만약에 이걸 받아들였어. 정지 신청을 받고 법원이 정지 결정을 내려줬어. 이게 급한 일이야. 이거부터 먼저 결정해요, 법원이. 이거는 시간 한참 걸리는 거야. 나중에 결정할 일이고 이거부터 먼저. 정지 결정 딱 내리면 이 정지 결정은 누구한테 효력이 있어? 소송 인근 주민, 원고, 피고인, 시장 다 정지 결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또 누구도 따라야 되죠? 이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 피고, 소송 당사자 말고 이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 3자가 A예요. A에게도 정지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A는 어떻게 돼? 공장 못 져요.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정지해야 돼. 그죠? 그 얘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소송 당사자도 법원이 내린 정지 결정에 따라야 되고 관계 행정처도 따라야 되고 응? 또 뭐예요? 제3자 응? 소송의 제3자 판결 결과 이해가 있는 3자에게도 정지 결정 효력이 미칩니다.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3번은 그냥 읽고 보세요. 법원이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시간을 정해놓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정지시킨다. 그럼 그때까지 가는 거고. 시간을 안 정해놓으면 여기 본안소송 판결 나올 때까지 취소 여부 판결 나올 때까지 정지되는 거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나가고 동그라미 4번 중요합니다. 법원이 내린 정지 결정은 이미 정지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영향 안 줘요. 정지 결정 내린 이후의 일만 계속 못하게 정지시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소급표는 없어요. 장래에 향해서만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면 소급하지 않는다. 응? 자,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어.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있죠? 취소는 법원이 한번 집행정지 결정 내렸더라도 다시 정지 결정 내린 걸 다시 취소해서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은 그냥 그대로. 동그라미 1번.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후 그 정지 결정 내린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시킬 사유가 없어졌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 법원은 신청을 받아 또는 알아서 직권으로 자기가 내렸던 집행정지 결정을 다시 취소할 수도 있다. 응? 그러면 정지됐다가 다시 진행이 되는 거죠. 효력이.
여기 1번만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가처분 얘기는, 가처분은 다른 말로 임시처분. 응? 임시처분. 이런 건 어느 때 필요해요? 거의 셋째 줄여 보듯이 이럴 때는 전에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한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 총장이 A로부터 신청을 받고 뭐 했다? 입학 거부 처분 내렸어. 입학 거부 처분. 응? 그러면 상대방 A가 어떻게 돼? 입학 거부 처분 위법이다.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서 여기다 이거 입학 거부 처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 응? 입학 거부 처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 이거 의미 없는 짓이지. 이 신청 법원이 정지 결정을 내려준들. 이거 정지 결정 내리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 임시로 학교 다니는 상태가 돼요? 학교 다닐 수 있는 상태 되는 거 아니지? 아무도 없는 게 없어요. 정지 결정 내려줘봐. 이 정지 결정 내려주면 입학 거부 처분이 임시로 없었던 상태가 되는 것이고 신청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뿐이 안 돼. A가 원하는 건 이 입학 거부한 게 위법이라서 최종 취소 여부가 판결 나올 때까지 학교를 일단 임시로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 근데 이때 필요한 건 정지가 아니에요. 이때 필요한 건 이게 아니라 뭐야? 가처분이라고. 즉 일단 학교를 지금 입학 3월이 시작됐으니 일단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일단 해달라. 이게 필요한 거야. 이런 결정을 내려달라고. 이게 가처분 또는 임시처분이라고 하는 거야. 자, 중요한 건 우리 행정소송에서 인정된다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응? 인정 여부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결론은 어떻게 돼? 응? 판례는 부정하고 있죠? 네, 판례는 인정 안 합니다. 행정소송법에 규정한 건 집행정지 하나만 규정했기 때문에 그 집행정지만 인정되는 거지 법원이 임시처분 이거로 가처분 내려주는 건 허용될 수 없대요. 응? 그래서 판례가 있습니다. 1번 어쩌고저쩌고 해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제도를 끌어들여서 행정청에게 어떠한 행위 금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또 2번 민사집행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가처분 제도로 행정청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청구하는 허용될 수 없다. 이거 같은 얘기예요. 1번은 좀 예전 거고 예전에는 그 가처분 제도가 민사소송법에 있었고 민사집행법이라는 게 따로 없었는데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민사집행법이라고 따로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가처분 제도가 분리 규정이 된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는 가처분이 허용될 수가 없다. 법원이 임시처분, 이익되는 임시처분 내려주는 거는 허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자,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